네, 안녕하십니까. 네,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 마이크를 한번 차봤어요. 괜찮나요? 잘 들리시죠? 저번 시간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6회 문제 어떻게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 문제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약간 정답률을 보니까 특색이 있어요. 이따 정답률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오늘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6회 문제 보기 하나를 바꿨죠. 8번 보기 난데 행사안전경비의 근거 법령으로 경찰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오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봤는데 뭘로 바뀌었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경찰법을 본원분들 시험 보실 때는 그걸 지웠고, 그리고 홈스터디 분들한테는 제가 정확하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수정사항을 저희 카페에 홈스터디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행사안전경비 근거법령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의 임무, 구체적으로 하면 제4호쯤 될 것 같아요. 경비 요인의 경호, 대작전, 대간첩 작전 수행. 이게 경찰의 임무죠. 다시 정리할게요. 경비 요인의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그게 4호 규정 내용입니다. 아마 그래서 요거 바꿔놨어요. 제가 끝까지 본다고 보는데 자꾸 이런 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공부하시는데 장애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럼 오늘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문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 계략적인 점수 분포를 알아보아야 되겠죠. 오늘의 평균은 85.26점입니다. 어저께보다 조금 올랐는데 역시 생각보다 좀 높지는 않아요. 아마도 실무종합이나 처음 보는 조문들 때문에 점수가 낮지 않나 싶어요. 오늘 100점은 본원에 두 분 계시고요. 상위 30% 점수는 90점입니다. 90점이 41.38%까지 내려가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점수 문항별 점수 정답률을 봤는데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맞으신 건 다 함께 맞으셨고요. 틀리신 건 다 함께 틀리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합격이죠. 합격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 똑같이 틀리는 건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남들이 맞는 문제 틀리는 거는 당락에 합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틀리신 문제들이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틀린 문제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대신에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로 제가 보여드린 조문이나 아니면은 경비경찰에 고유한 이론 같은 부분들 한번 잘 정리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의고사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정답률 60% 이하 문제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17번, 18번, 19번, 22번, 24번, 34번 이렇게 총 6문제입니다. 오케이. 34번이요. 됐죠? 예, 그러면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17번부터 볼게요. 17번 문제가 잘려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지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7번.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상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당하는 거래요. 동그라미 칠게요.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17년 경찰 간부 시험, 우리 시험 변형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 요건들 물어봤는데 그 요건들을 제가 넣고 빼고해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이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내용이죠. 1항 각호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보기 가부터 볼게요. 보기 가. 집회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시위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호 규정 내용이고요. 보기 나. 일반인을 집회 시위 참가자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거는 뭐가 틀렸나요? 일반인과 집회 시위의 참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기출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제 2호 규정 내용이고요. 보기 다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맞죠? 이거는 3호 규정 내용입니다. 보기 라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100m 이내의 장소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시행령 13조 1항 4호 감옥을 제가 꼬아서 문제를 낸 건데, 감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잖아요.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없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내봤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보기 마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제4호 남목이죠.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는 가, 다, 마 3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30%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되고, 매력적인 오답은 4번이었어요. 4개라고 보셨고, 이렇게 골라주신 분들이 65%의 분들입니다. 생각건데, 보기 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보기 라에서, 아마도,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100m 이내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가 이전엔 아예 금지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 조항으로 들어와서 보기 앞에 있는 전단의 조건들이 붙을 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예. 그럼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18번. 자, 18번.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소음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네. 이 문제는 19년 경찰간부 문제, 우리 시험 문제, 변형 문제입니다. 그때는 등가소음도 물어봤죠. 근데 이게 2020년 9월 1일 날 개정이 돼갖고 최고소음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소음도를 한번 최고소음도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꿔봤어요. 혹시 만약에 나오면 계속 등가소음도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개정 법령이고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고소음도 기준이죠.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 75. 이 조문은 제가 해설에 달아드렸으니까 이 표를 보시고,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죠.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나 공공도서관의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 얼마예요? 85. 야간 및 심야 얼마예요? 80이죠. 80dB 이하입니다. 오케이. 확성기 등의 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이 없을 때 몇 분간이에요? 이거 기출이잖아요.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 소음도로 하죠. 그리고 보기라 이거는 처음 들어온 거니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소음도는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한대요. 그리고 동일한 집회 시위에서 측정된 최고 소음도가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역시 별표 내용입니다. 오케이? 한번 확인해. 비고에 6호라고 표현하죠. 비고의 6호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414예요. 예, 계산해봤으니까 맞을 거예요. 맞아요. 414고, 정답을 골라주신 분은 55%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다 분산됐는데, 그나마 4번이었고, 20%의 분들이 4번을 골라주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법령을 아직 숙지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별표에 있는 규정들,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그럼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9번이네요. 예, 19번 판례 문제죠. 19번은 2021년 승진 대비 경찰 실무 종합 문제예요. 원문 그대로 따왔고요. 한번 보시죠. 다음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예요?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가 기자회견을 표명한 경우 사전에 플랜카드, 마이크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청하더라도 5개 집회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앞에 있는 뭐 플랜카드나 마이크 등을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실질에 있어서 집회의 형태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집회로 보았습니다. 오케이?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기나 10인이 1인은 피켓을 들고 2에서 4인은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없이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시위를 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떤 건지 알겠죠? 한 명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를 피켓이 있어요.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1인 시위라고 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시위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 규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형식은 이 사람이 한 명이 이제 피켓을 들고 있으나 그 옆에서 2명이나 4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건 사건의 사실이겠죠. 별도로 구호를 읽거나 전달을 배포하는 행위 없더라도 그 옆에 서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례는 판단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혼자서 앉아서 피켓을 들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본 거죠. 분명 1인 시위랑은. 오케이? 되셨죠? 예, 보기 다입니다. 걷기대회 명목의 미신고 집회에서 500명이 우회로가 없는 도심도로의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오후 4시경 4분 동안 짧죠? 700m를 진행하였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보았어요. 왜 그랬냐면 일반 교통 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는 그런 범죄라고 해요. 뭐 형법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4분이지만 이런 교통 방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 교통 방해죄로 그렇게 판례는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듯이 사실관계가 약간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당시에 그 차로 여기가 제가 해설에 판례를 상세하게 달아 놓았는데 뭐 충정로 여기서 시청 방향으로 행진을 했대요. 행진을 했는데 일단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했고요. 근데 그때 옆에 보면 고가차도 옆 도로는 철도와 차도 교차하는 일부분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차도랑 철도가 교차하는 일부 부분에는 그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인도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차로를 막았단 말이죠. 이게 이러한 사실관계를 지금 숨겨 놓았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고, 또 고가차도 옆 도로 우측 3개 차로를 모두 이 사람들이 점거하고 행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 따라서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서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통 방해죄로 보았어요. 일단은 판례를 다 달아놨으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마 그러한 것도 사실관계까지 고려해서 판단님께서, 그러니까 대법관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보기라. 관공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체제가 허용되므로 퇴거 불응죄의 건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고 판례는 보았고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60회 퇴거불응죄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리고 보기마 퇴거불응죄 건조물은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구조물만 해당하지 주차장 등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려요. 그러니까는 판례에서는 위요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요지가 이런 거래요. 뭐 내가 담을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담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화단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여기는 모두 퇴거불응죄 건조물에 해당되는 거죠. 위요지라고 일컬는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도 포함된다고, 위요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판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3개죠. 3개인데 60%의 분들이 잘 골라주셨어요. 이전에 신문용 보셨던 분들이죠. 예,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4개였습니다. 40%의 분들이 골라주셨고 아마 제 생각건데 보기 다를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기에서 약간 좀 트릭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4분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이니까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비례원칙 위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판례에서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그 이유는 제가 해설에 달아드린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살펴보시면 수긍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예, 그 다음 문제죠. 22번 문제입니다. 길죠? 죄송해요. 너무 길게 만들었네요. 예, 22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이죠. 작년 70기 대비 이순환 문제에서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왜 이 문제를 70기 대비의 문제를 냈냐면 이게 개정사항이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들이고 19년 12월 3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나올까 하고 넣어봤고 나오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자체가 일단은 연도가 개정된 지 지금 시간이 지났고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다시 한번 끌고 들어와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보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보기 나. 대통령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을까요? 주체죠. 중앙대책본부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누구죠? 행정안전부 장관님이시죠?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 2 제1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한번 이게 틀려요,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틀리셔도 크게 어차피 기출된 게 아니니까 틀리셔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에 한번 확인해 본다는 생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 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해요. 오케이.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 제1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보기라.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 단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만 해당하고요. 지역 통제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이 경우 미리 대피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만들 때도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긴 했어요. 여기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러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명령할 수 있고, 근데 대피 장소는 지정해놓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보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미리 대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1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보기 마.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위에 똑같아요. 은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법 42조, 법 제42조 제1항 규정 내용이에요. 새로운 조문이라서 아마 낯설어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2개죠. 예, 이 문제의 정답률은 15%입니다. 새로운 조문이라서 그러실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 틀리는 거 다 틀리는 거는 여러분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남들 맞는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오답률은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에요. 한 개라고 보신 분들이 무려 85%나 되세요. 아마도 보기 라에서 대피시킬 것을 명했으면 미리 대피장소 지정해야지 라고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건 조문을 다시 한번 조문을 살펴보시면 이거는 재량행위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24번 문제예요. 24번은 2021년 승진 대비 경찰 실무종합에서 따온 문제입니다. 원형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 기출되지 않았으니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좀 잊으셨다가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다. 이런 문제 실무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재난 발생 때 현장지휘본부의 기능별 임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 일단 근거조문 자체가 별표죠. 그것도 경찰 재난관리 규칙 별표예요. 별표 2 전담반 및 지원팀별 임무예요. 여기서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이걸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니 일단 실무정어에 있는 것 중에서 문제 저희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시죠. 너무 늘리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러면 보기부터 볼게요. 보기 가. 생활안전팀에서 피해 지역 주민 소개 및 대피 조치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경무팀에서 현장 상황 등 보고 전파를 한다. 이거는 전담반에서 하는 거래요. 저도 사실은 이거 뭐 두 문자를 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확인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원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팀에서 경찰 통제선 설정 운용을 한대요. 근데 이건 아니고 경비팀에서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담반에서 재난상황실 업무 협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사팀에서 사상자 현황 파악 및 수사를 하죠. 이건 하겠죠. 그 다음에 홍보팀에서 재난지역 집단 민원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보 보안 외사팀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규정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각각의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때 애매모호할 때는 그때는 암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옳지 않은 게 3개죠. 답은 2번인데 50%의 분들이 골라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의 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에요. 1번이고 나머지 50%의 분들이 2개라고 골라주셨어요. 아마도 재난지역 집단민원 파악이 홍보팀의 업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경찰 통제선 설정 운영 교통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테니
현장 상황 등 보고 전파를 경무팀의 업무라고 보신 것 같아요. 여튼 이거는 한번 정리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한번 눈으로 한번 익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예,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34번. 34번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 역시도 이 문제는 심지어 2020년 승진 대비 경찰신문 종합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와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강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적인 문제들까지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나마 이순환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이순환이 아니면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순환 때니까 한번 지역적인 것들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죠? 자, 34번 테러 경보별 사항의 테러 경보 단계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않은 것은 일단 테러 경보 단계가 4가지가 있죠. 이것도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죠. 이거는 제가 해설의 표로 요약정리, 경찰신문종합 요약정리죠. 그 책에서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두었으니 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답 찾고 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관심 단계에서는 테러 관련 사항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 간의 연락체계 확인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거를 한대요. 그리고 주의 단계에서는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강화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 단계에서는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 및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여기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비상근무예요. 그렇대요. 관계기관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심각 단계에서는 테러 유형별 테러 사건 대책 본부 등의 테러 사건 대책 본부 등 사건 대응 조직의 운영 준비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한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단계를 관심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누시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경중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악해서 이해하시거나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설 8페이지니까 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예, 오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예. 일주일 동안 경찰학 같이 따라오시면서 특히 강론 생활안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수사 경비 경찰 오시면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회 남았죠. 2회 잘 준비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이순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도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공부 열심히 목표하신 공부량 가득 채우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도할 거고요. 주말 글쎄 모르겠어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공부를 다음 주 공부를 위해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각각의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또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경찰학 시작하기 전부터 감기 몸살로 지금 한 3주째 감기약 몸살약을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튼 그거는 제 사정이고 여러분께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제가 화날 때가 난 지금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분명히 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공부를 못할 때 막 눈에서 막 글자가 아른거릴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